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통령 탄핵은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습니다. 정치 혼란으로 주가 폭락 등 경제 위기와 국내외 시선 또한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까지 받으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혼란 속 탄핵 정국,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그리고 지난 7일 표결을 앞두고 여의도의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탄핵 소추안은 다소 허무하게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생방송으로 지켜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살떨리는 그 라이브 드라마 같은 것이었는데 탄핵안이 가결되기를 모두가 바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무산되는가 하더니만 또 박찬대 의원이 이 안건 설명을 하면서 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니까 뭔가 또 이런 그 외침에 응하는 또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그래도 몇 명이 있어서 응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기대하게 되고 또 우원식 의장까지 또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까 굉장히 초조한 심정으로 지켜봤는데 좀 전에 나온 이제 우원식 의장의 마지막 이제 불성립을 알리는 이 모습에서도 느껴지는 똑같은 그런 비통함과 착잡함 모든 이런 분노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예. 네. 자, 12월 3일 밤 온 국민이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으로 대통령 탄핵을 막았습니다. 여론이 당연히 들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국민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추측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당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체는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애매하고 정확하게 실체가 없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일반 국민들은 다른 의미에서 크게 당황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하는 점에서 이제 충격받고 당황했다면 여당 의원들은 갑자기 일어난 사태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망하는 건가 하는 이제 약간은 그 충격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를 못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데 이제 지난 2016년 8년 전에 또 했던 말이죠.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깊은 고민 없이 일단 내뱉고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대로 그냥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할 것이냐 이재명이 그냥 대통령 되는 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제 이런 마음의 표현을 그냥 드러낸 것이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었나.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여론의 반응이나 온갖 전문가들의 비판을 잘 살펴보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본인들도 알거든요. 이거 어떠한 뭐 근거도 없고 그것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기도 너무 어렵고 무질서를 지속하면서 질서라고 우기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탄핵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이제 변명에 불과하고 내심은 최대한 대선 시기를 늦춰볼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어떻게든 뭔가 윤 대통령의 이제 자진 하야를 이끌어냄으로써 다만 그 시기를 조금 이제 조절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이제 그 궁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바람과 다르게 국민들은 즉시 퇴진 아니면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절차가 아닌 조기 퇴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명분도 있어야 하고 또 이유도 그럴듯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헌법적 절차가 아닌 다른 방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정권을 뺏길까 봐 생기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겉으로는 이제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탄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과는 똑같은데 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TF에서 제시한 안이 이른바 3월 퇴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6월 대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결정하는 자들에게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대선 시기와 관련해서 그것 또는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시점을 자기들이 정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에 응해서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 준다고 하는 선의에 기초해 있는 것이어서 이건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모든 것이 이제 뒤집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자신들의 이제 희망사항을 표출하는 건데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조율하다 보니까 이른바 633 그러니까 1심에 6개월이 소요되고 2심 3개월, 최종심 3개월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 의거해서 5개월만 버티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충 이제 계산해서 이제 5월 대선 또는 6월 대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자기들도 이제 민망할 겁니다. 너무 늦으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너무 이르면 또 자신들이 이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이재명의 출마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이런 고민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렇게 자꾸 원칙의 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계엄 사태 이후에 한동안 침묵하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표결하는 당일 급하게 입장을 좀 냈습니다. 2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입장문이긴 했는데 주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임기를 포함해서 전국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그리고 우리 당에 맡기겠다, 일임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당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연히 국민의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일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여전히 말은 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또 군 통수권 역시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법적인 상황, 대통령과 여당의 이런 행보들 이해하기 어렵고 뭔가 아전인수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하게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지금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과 원칙을 다 어기고 자기들끼리의 합의, 설령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게 주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네가 좀 해라 나 피곤하니까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권력 행사 방식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에게 그것을 넘긴다 하는 것도 그것은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역시 대통령이 언제든지 회수하면 사라지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임의로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누구에게 줄 수 없는 문제고 더 나아가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던 것은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가 마치 자기가 뭔가 위임받은 사람인 것처럼 앞에 나서서 이 행사하는 것 이건 얼핏 다르게 보면요.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반헌법적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다가 자기에게 소집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금방 간담회라는 식으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또 한동훈 대표 역시 자기가 그런 주도권이 없다는 것을 또 알고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거라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이제 또 뉘앙스를 달리하든지 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것이 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매주 발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뭐 한마디로 지난 탄핵 부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온전히 넘기면서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오는 토요일입니다. 14일 2차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여당 일부에서는 이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의견을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합니다.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합니다.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 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네, 김상욱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지난 표결에 참여를 했고 또 본인이 반대 투표를 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다음번에는 찬성을 하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보수주의자인 만큼 이 국회가 겪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고요. 여당 일부 의원들이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속속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표결은 어떻게 될지 점점 탄핵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상우 의원도 그렇고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사실 지난번에도 입장을 조경태 의원은 바꿨지만 지금 또 입장을 이제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뀐 상황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바뀐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집단 사고에 갇혀서 사실 이제 김상욱 의원도 반대 표결을 던진 것이 당론에 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론이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럼 그때는 당론을 따르고 이제는 당론을 안 따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여론이 엄청나게 나쁘다는 것을 그 사이에 이제 감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까지는 사실 사태 파악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문자로 항의를 워낙 많이 받으면서 이제 전화기를 다 꺼놓은 상태에서 한 방에 모여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당론이랍시고 이제 압박이 가해지니까 거의 자율적인 판단을 못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이제 본인들도 이제 느꼈을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당원들 사이에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결국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라면 결국 이제 당론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많은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것이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된 그러니까 상설특검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상설특검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20명 이상이 지금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 표결을 놓고 이게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한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그 추경호 계엄 사태부터 지금까지 이제 줄곧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 소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혔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모레 이제 뽑게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를 누가 할 거냐, 이거가 지금 권력 다툼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당 내에서 이제 얼핏 보면 이제 권력 다툼의 성격도 있고, 동시에 이제 출구 전략, 이제 이 사태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와 관련된 이제 여러 입장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내대표 선출이 단순히 그냥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문제만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일각의 추측에 의하면 한동훈 대표 지금 뭐 대통령이 계속 뭐 관저에 틀어박혀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뭐 성질을 내고 있다, 화를 내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한동훈 대표를 가만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원성을 어떻게든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최고위원 중에 일부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지도부를 무산시키고 붕괴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되어서 당의 수습을 이끄는 이 전략과 관련되어서 이제 원내대표 선출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친윤계는 자신들의 주도권을 이제 놓지 않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들 중심으로 이후에 모든 이제 전국 운영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친윤계가 말하자면 이제 구체제와 연루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로부터 조금 이제 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치열한 이제 논쟁과 경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사태, 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이 외신이 전하는 소식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뭐 외신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윤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신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옛날과 다르게 더더욱 이제 국제사회의 눈이 중요하고 이것이 특히 이제 경제 문제하고도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의미심장한데 특히 이제 서구인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성립한 신생 독립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가 지속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서구 사회에는 자부심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3번 놀랐는데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의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에 놀랬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그것을 몇 시간 만에 다시 수습하는 것 이것 또한 놀랬지만 이 무도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당이 반대한 것을 정말 또한 놀란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 엘리트들이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에는 큰 의심은 없는 것 같은데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정치적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정치적 절차에 의해서 바로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것은 또한 다른 분야에서의 신뢰 문제하고도 연동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원칙대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 추진과는 별개로 국회와 수사기관들의 이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 관련 조사, 수사가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경찰청, 뭐 국가수사본부, 또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서 경쟁하듯이 지금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의 발언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인 저를 단장으로 하는 총 150여 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격상하여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그 국가수사본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만, 자 경찰, 그 국가수사본부가 속해 있는 경찰, 또 검찰, 또 이 공수처 이 세 수사기관들이 정말 명운을 걸고 속도전을 펼치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면서 연일 수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사의 주도권을 어느 조직이 갖느냐 이게 이제 이 경쟁의 이유가 될 텐데 이렇게 치열하게 수사 경쟁이 펼쳐지는 것 뭐 이렇게 해서 뭐 장점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장점이라고 뭐 한다면 어쨌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속도가 날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이기주의적인 뭐 동기도 어느 정도는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번 정권이 무너진 것은 기정사실이고 다음 정권에서 조금 더 이제 공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내란죄의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찰은 분명히 수사를 정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와 뭐 이런 증거 수집이나 뭐 이런 데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검찰은 영장 청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지만 문제는 이 내란죄의 수사를 할 권리가 없는데 지금 먼저 직권남용으로 일단 먼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이제 범죄 혐의로 확장해서 내란죄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제 자기들이 이제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권한 없는 수사 과정에서 이제 수집한 증거가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이제 탄핵이 되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재판에도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는 또 양 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첩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작은 규모로 이제 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공수처에는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이 이제 협력해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더 나은 방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법안에 의해서 특검이 정해지면 그 특검의 지휘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고 거기에 이제 모든 부처에 필요한 인력들이 이제 파견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라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이 상설특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따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니까 이게 국민들의 우려도 크고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모임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까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오늘 국회에서 지금 상설특검 법안이 이 내란죄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다고 뭐 검찰이나 아니면 지금 속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국가수사본부의 어떤 그 인력 풀이라든지 뭐 공수처나 아니면 검찰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여기에는 이제 군 검찰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관들이 협력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문제는 협력의 필요성은 있지만 서로 경쟁하고 서로 협조 안 하면은 이제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이제 지휘계통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것은 국회가 추천해서 임명받는 그 특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지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공수처 신청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 출국 금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기로 하면서 범죄 혐의를 써놨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이제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파악하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들, 수사의 진행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진척이 되어지는 이 과정들, 실제로 이 주말에 앞두고 있는 탄핵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여론이 확산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도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결정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 이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과 뭔가 탓을 돌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은 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이야 마땅한데 사실 대통령은 칩거하고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여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여당의 이제 비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당은 이 압박을 견디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사태가 우리가
어떻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뭐 대통령이 설마 해외로 도피하겠나? 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12월 3일에 이 사태 자체도 우리의 상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또 많은 후진국에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이 되게 이제 또 뭐 전용 비행기로 도피하는 일들이 또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오히려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검찰에 긴급 체포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3시로 사실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법원에 가서 해야 하는데 판사 앞에서 소명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나는 그냥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영장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라. 나는 나의 혐의에 대해 소명을 따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뭐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범죄여서 본인이 굳이 이제 뭐 실질 심사를 이제 요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서 뭔가 검찰과 일정한 선에서의 합의나 뭔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이제 지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국방위에서의 이제 증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이제 이번 이제 내란 사태에 관여했던 지휘관들이 검찰의 이제 수사를 받을 때에도 거기에서 자꾸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의 관계만을 집중적으로 이제 묻는 것에서 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만을 이제 뭔가 이 쿠데타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구속영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제 공범으로 적시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란 주범을 이제 대통령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이 뭔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토요일 이제 표결을 좀 앞두고 이 현상과의 연관성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저희 이제 앞서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상설특검에 찬성하는 표가 지금 23표인가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꽤나 많은 지금 찬성표가 나왔는데 이 상설특검에 찬성한다라고 표를 던진 이 의원들 뭐 친한계 또는 뭐 중립 성향의 의원들로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투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그 탄핵안 투표에 대한 전조로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탄핵에 찬성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균열이 발생하기는 했다. 특히 찬성한 사람 또 유보한 사람 반대한 사람들의 비율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어쨌든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공진성 교수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의해 출국 금지 당했습니다. 통상 출국 금지는 범죄 피의자가 해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당연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정점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의도 초대석 야당 중진 5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의원님들은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 하고 다니시는데 의원님은 태극기를 하고 다니시네요. 저는 뭐 재선 이후에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질 않았고요. 이번에는 네. 나라가 굉장히 그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를 먼저 생각하자 그런 취지에서 얼마 전부터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달고 다니자라고 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갖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기까지 한데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현직 대통령이 네. 내란죄의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번 사건이 네. 뭐 과연 대통령이 정상적인 어떤 상태에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제 추측이지만 나라의 헌정 질서가 좀 망가지더라도 네. 배우자인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집착?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어떤 국가관이라든가 네. 또는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대통령이 되면 다 할 수 있다. 대통령 내 거다. 네. 나라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극우 유튜버들의 그 유튜브를 주로 시청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극우 유튜버들의 그 음모론에 너무 깊게 빠진 게 아닌가. 네. 또 뭐 배우자에 대한 집착, 또 잘못된 국가관, 또 음모론에 어떤 빠진 그런 상황들이 이번 사건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의 총합이 개인적인 비극 그리고 나라 전체에 지금 비극을 불러왔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이게 알베르 까미 말인데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부역자들 뭐 한 1만 명 넘게 처형하고 막 100만 명 넘게 잡아가두니까 이제 좀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베르 까미가 무슨 말이냐.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이거를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셨던데 네. 어떤 취지로 하신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는 대통령이 군사 반란의 주모자 또는 주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초유의 일이죠.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보면은 네.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 쿠데타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습니다. 또 1980년도에 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군사 쿠데타로 엄청난 우리 광주 시민의 희생과 또 국가적인 어떤 쇠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바로 단죄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바로 네. 어떤 국회와 또 국민들의 힘에 의해 갖고 이 쿠데타가 전 저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정한 역사적인 또 사법적 심판이 있어야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조사되고 네. 또 사법적인 처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계 성립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예. 좀 그렇습니다. 이미 뭐 검찰에서 네.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고 네. 또 내란죄의 지금 수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두머리로 좀 적시가 됐습니다. 저는 뭐 법률적으로도 봤을 때 명백한 게 네. 일단은 이게 비상계엄인데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또 국가 비상한 그런 네. 상황도 아닙니다, 사실. 네. 그런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해 갖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또 권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헌불란행위거든요. 좀 그런 의미에서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좀 보고 있고 네.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두머리, 내란 두목이라는 건데 검찰은 지금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고 우정수 경찰 국수본부장은 뭐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내란 수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뭐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검찰, 경찰, 공수처 전 수사기관이 지금 다 달려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뭐랄까 권력 무상 화무 시비로 비애 뭐 이런 것도 좀 느껴지긴 예,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지금 뭐 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 네. 경찰이죠. 세 수사기관이 달라들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빨리 통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검찰은 엄밀하게 검찰청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법률 해석을 좀 편법적으로 해갖고 직권남용으로 입건해서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까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도 이것은 관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중에 관할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을 때 증거 능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법적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는 국가수사본부가 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찰은 검찰의 또 최종적인 책임자이고 지휘권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네. 이 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했었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대 그 검찰 특수본부의 주의하고 있는 그 박원재 그 서울 고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네. 직간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들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검찰은 이 기회를 통해 갖고 네. 오히려 수사권을 장악해 갖고서 사실상 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저는 그런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면죄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말씀하신 박세현 서울고검장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단장 국제협력단인가 단장으로 근무했고 이 정권 들어서 차장, 검사장, 고검장 뭐 1년에 한 번씩 수직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했고 그다음에 뭐 특수본 차장부장 대부분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연이 있다고 해서 뭐 봐줄 것 같지는 않고 본인들 살거나 검찰 살려고 오히려 더 수사를 세게 할 수는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기본 원칙적으로는 검찰에 관할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이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네. 과연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금 네.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지금 그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내란에 고의가 없었다. 대통령도 단지 야당에 경고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내란에 고의 또는 목적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좀 과도하게 뭐 속된 말은 오버해 갖고서 네. 이렇게 조치를 한 거다. 이렇게 떠넘기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실패 뒤 법무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이랑 용산 안가에서 뭐 술 마셨다 대책 논의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들으신 게 있을까요? 뭐 저도 뭐 이렇게 그런 의혹이 네. 지금 제기되고 있죠. 뭐 속칭 그 찌라시에서도 네,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 안가입니다. 네. 그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의 친구인 법제처장이 모였다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특검이나 상설 특검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은 특검법을 오늘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경찰이랑 특검이랑 뭐 수사 주체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좀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상설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상설특검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네. 가동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임명되려고 하면은 네. 대통령을 탄핵을 해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겠죠, 현재로서는. 네. 그 권한대행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특검법이 이번 주말에 뭐 그 금요일이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뭐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빨리 대통령 탄핵이 먼저 돼갖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임명해갖고 네. 여러 수사기관에 수사한 자료를 다 모아갖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일단 경찰이 주체가 돼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저는 그게 말씀이군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11일 탄핵안 발의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좀 뭐 투표를 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지금 뭐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왜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에 그 탄핵에 반대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의 어떤 그 이거 시간을 끌어갖고 네. 시간을 끌어서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기간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네. 탄핵을 하라고 하는 요구가 너무너무 강해지고 있고 그건 수그러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주에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네.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그냥 확실한 내란죄 공범이다. 윤석열 대통령 비호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 내란죄 공범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뭐 그렇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윤석열 탄핵하고 싶어도 이거 누구 좋으라고 윤석열 탄핵하냐 이거 저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길 아니냐고 좀만 버티면은 네네. 저 당선 부여용 나올 텐데 뭐 이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네.
저 내란이라고 하는 국가 비상사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재판에 기소돼 갖고 그 법원에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 당장 벌어진 중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좀 그래서 너무 그거야말로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또 무능한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혼란을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윤석열의 즉각 하야밖에 없다. 그것만이 엄중한 사법적 심판 과정에서 약간이라도 참작될 것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으셨던데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다양한 뭐 술책을 좀 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빨리 좀 책임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나올 수 있게 탄핵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하야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 정말 내가 잘못했다. 국민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나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정상 참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상 참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형법 87조인가요? 그 내란죄 처벌 조항 보니까는 내란 수계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 딱 이거밖에 무기 또는 없던데 사형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정상 참작이 이거 일단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인가요? 내란 미수인 건가요? 저는 뭐 내란죄라고 볼 수도 있겠고 내란 미수 어떤 내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내란죄를 볼 수도 있고요. 내란 미수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형법상 군사반란죄에 해당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무기 미수라고 미수도 뭐 감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무기라고 하면은 또 뭐 25년 이하로 감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에게 본인이 초래한 엄청난 그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고 하면은 빨리 이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끝까지 여러 술책을 불의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결국 검찰과 저는 어쨌든 계엄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한동훈 법무장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좀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전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좀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 수사하기 나름이거든요. 내란의 목적과 고의를 갖다 굉장히 좀 다툼의 여지가 있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할권 문제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 공소기각도 될 수 있는 증거 능력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뭐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도저히 증거인멸은 없다. 중대한 범죄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설사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구속이 되면은 권리 상태가 되는 게 아닌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뭐 헌법학자간에 구속이 되면은 그 고려대가 구속 권한 대행이 일시적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을 임명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 중에서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그 말씀하신 지금 검찰 특수본 서울고검장 여기가 보니까는 한동훈 대표 현대고 서울대법대 2년씩 후배던데 일단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날 여지를 많이 만들어 준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건은 법의 규정대로 이럴 때일수록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직권남용에 관련 사건은 내란죄를 다시 수사하는 것보다는 수사권이 있는 정당하고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주체가 돼서 수사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차후에 벌어질 어떠한 그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손을 떼야 된다.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권력자의 위법을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려 할 수 없고 사회가 혼란에 빠져요. 윤석열 대통령의 TV 출연 캡처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네. 하셨는데 이게 말과 행동의 자승자박 같은 모양새인데 윤석열 대통령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 이게 뭐 우리 앵커도 그렇겠지만 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지난 8월 전후에서 네.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 선포의 위험성을 네. 여러 차례 말씀했거든요. 다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냐. 저도 설사 계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냐라고 하면서 다만 그런 생각을 꿈에도 갖지 말라. 뭐 그런 취지였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네. 했었는데요. 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의해 갖고서 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또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상식이 있는 분인데 네. 지금 상식이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고 빨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 상태 오판을 하게 된 근원이나 그게 뭐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약간은 그 정상적이지 못한 어떤 정신 상태가 아니었나. 제가 사실 뭐 여름 뭐 워낙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는 네. 그 헌정 질서가 조금 혼란스럽게 되거나 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어떻게든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통과를 막아야 된다거나 이 생각이 첫 번째였던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어떤 잘못된 국가관. 뭐 중세기적인 중세 시대의 사고방식이죠. 지문국 국가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사고죠. 그다음에 일부 유튜버들의 그 음모론, 지난 총선, 그전에 총선이 다 조작된 거다. 사전투표가 다 조작된 거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튜브를 계속 청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그 계엄의 실행 과정에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네.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를 점거한 이유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전 그게 그 일부 유튜버들의 그 음모론에 너무 깊게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걸 술 먹고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뭐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잖아요.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에요. 국가 비상사태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군대를 동원해 갖고 국회를 갖다 점령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용도를 다한 사냥개들은 살마저 먹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등등을 보면 지금은 사냥이 끝나기도 전에 물어뜯을 대상을 상실한 개들이 무력해진 주인에게 달려들어 마구 물어뜯는 형국 아닌가 합니다. 복수불반분,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야 기가 막힐 테지만 일이 왜 이렇게 된 거지 아무리 후회하고 복귀해봐야 소용없으니 결자해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야가 그나마 본인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습책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